청주시가 광역 소각장의 증설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입니다. 교육부가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시 전형의 다양성이 뒷걸음질 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에서 의원 3명이 낙마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충북을 떠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시가 운영하는 광역 소각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로는 청주의 생활 쓰레기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세금까지 쓰며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작 청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뭔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의 생활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침대 매트리스서부터 각종 파쇄물들까지 생활 쓰레기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미 소각 용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반입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만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양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0톤이 넘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만 47억 원이 쓰였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대형 파쇄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거기 꽉 차가지고. 원활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미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민간 소각장 신증설을 반대하는 청주시가 오히려 소각시설을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도시란 오명에 이미 전국 폐기물의 18%가 청주에서 태워지는 등 주민 여론도 부담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고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소각시설 증설은 필요하지만 할 수는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청주시는 대신 쓰레기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하루 30톤가량이 초과 반입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수시를 축소하고 대신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부 전형 등 수시에 대비하던 학생들은 물론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부터 서울 16개 대학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을 정시로 뽑습니다. 현재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였습니다.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일선 학교는 갑작스런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학생에게 유리한 수시 위주의 대입 지도를 해왔던 상당수 학교는 교육 과정의 일부 수정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시 40%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특히 봉사활동과 자율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정시 확대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 취지인 다양성 강화를 뒷걸음질치게 할 수 있다며 깊이 우려했습니다. 바람직한 또 해야 할 또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들이 학교에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충북교육청은 다만 수도권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10% 이상 뽑도록 권고한 지역 균형 선발의 확대는 환영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도의원 3명이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도의원이 임기 중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의원직 상실입니다. 이로써 충북 도의원 수는 기존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임기중 전 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11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중도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박병진 전 도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습니다. 이로써 11대 도의회는 지난 5대 의회와 함께 가장 많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회로 남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상 초유의 3명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공천제의 책임을 무색해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역 유권자의 대변 기능이 상실이고 또 책임 정치의 사망 선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낙마로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수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과 행정력 낭비까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도심 한가운데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끼리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연이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46살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4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직업 소개서에서 알게 된 이들은 A씨의 집에서 같이 소주를 마시다 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툼이 발생한 뒤 화를 참지 못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이곳 빌라 앞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어제 피곤해갖고 그냥 바로 자고 그랬으니까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들의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살인으로 1년 전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잇따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에 사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까요?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위원회가 충북에 사는 808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했는데 불안한 고용과 열악한 정주 환경,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직업을 가진 청년 응답자 가운데 45%가량이 계약직이나 임시, 파견직으로 고용이 불안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직장을 옮겼고 5번 이상 이직한 경우도 5.5%나 됐습니다. 어렵게 잡은 직장에선 절반 이상이 갑질과 임금체불, 성범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매도 35%가 빚을 내받거나 현재 채무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조차도 사치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은 더 점점 갖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고용과 경제적 불안정은 정신적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7%는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털어놨습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죽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열악한 정주 여건도 지적했습니다. 상당수 청년들은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적 인프라에 목말라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충북의 삶의 질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26%는 불만족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충북을 떠나겠다는 청년도 10명 중 6명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울에는 좀 더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대도시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찰 체험 행사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경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였는데 특히 경찰을 꿈꾸는 유학생들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신호에 맞춰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 발 한 발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실제 경찰 교육생들이 받는 시뮬레이션 사격 훈련입니다. 이런 교육은 받는데 쉽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정 이런 거 쓰는 것도 신기해요. 재미있어요. 일선 현장에서 사용되는 테이저건의 위력에 놀라기도 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무기를 버리라는 경고부터 직접 테이저건을 쏴보기도 합니다. VR 훈련을 통해 테이저건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도 경험해봅니다. 충주경찰서가 건국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경찰학교 1일 체험입니다. 경찰을 꿈꾸는 유학생에겐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경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 배우게도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찰에 대한 범죄로부터 예방이라던가 자기 자신 보호라던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일 경찰 체험이 유학생을 통해 한국 경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인영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4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시총 지사는 수건 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요청했고 변재일 의원은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상생벨트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기 충북 명예도지사로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을 위촉했습니다. 제프리 존스 명예도지사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 등으로 파란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국제 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재현과 도지사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최대 축제인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가 이 시각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힐링 콘서트에는 가수 노라조와 김필 등이 출연해 사회복지 일선에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리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협회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을 통해 화석 연료 대신 미이용 산림 자원으로 생산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재 펠릿 사용을 늘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은 국내 친환경 목재 펠릿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진 8.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도내 31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생 흡연율을 7%대로 낮추기 위해 학교당 최대 700만 원의 흡연 예방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